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사랑은 좋은 걸 함께 할 때 더 쌓이지만 정은 어려움을 함께 할 때 더 쌓입니다. 사랑 때문에 더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 때문에 미웠던 마음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꽂히면 뚫고 지나간 상처라 곧 아물지만 정이 꽂히면 빼낼 수도 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에는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우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불안하지만 정이 깊어지면 마음대로 뗄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것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쓴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섭다는 글입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의 고난이 길어지면서 그를 응원하고 기다리는 아리스들의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1, 2심 판결의 가혹함은 아쉬움을 넘어 우라를 일으키고 화병 때문에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더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리스들은 어쩌다 이 덕질을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가 라고 자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 지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마 사랑이 정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함께 할수록 더 쌓인 것이겠죠. 산전, 수전, 공중전에 끔찍한 미디어전까지 치르면서 순간순간 들었던 미운 마음도 함께 가줄래? 한 곡이면 눈 녹듯 녹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판결에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내가 이런데 우리 가수는 오죽할까라며 애태우고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다 못해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지는데 아리스들의 숙성된 정은 폭풍과 모래바람, 쓰나미에도 끄떡하지 않고 김호중을 감싸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김호중이 자포자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고 기막혔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고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견뎌보기로 했다는 의미겠죠. 그의 뜻이니 지켜보면서 대법원에서는 부디 공평무사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또 빕니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 이유서, 답변서, 소속 기록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과 2심 같은 공개 변론은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1, 2심 때처럼 상세한 재판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을 거랍니다. 상고장은 2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보통 상고장을 낸 뒤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호중의 경우 5월 1일에 상고장을 냈으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월 15일까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니까 6월 5일까지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당면한 큰 과제는 상고 이유서입니다. 상고 이유서가 인용돼야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다는 거니까요. 상고 이유서는 이름 그대로 상고를 하는 이유를 적은 서류입니다. 따라서 1, 2심 재판에서 있었을 수 있는 법령 해석의 오류나 절차상의 하자, 사실 오인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오류란 법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적용했는지 여부, 절차상의 하자란 재판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사실 오인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건데, 여기엔 증거의 잘못된 해석이나 무시된 증거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부분 서면 심리만 하므로 상고 이유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성됐느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의 경우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으므로 상고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합니다. 1심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오인의 가능성 부분을 따져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1, 2심에서는 발을 저는 부분을 취기에 의한 휘청거림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김호중의 절뚝거림은 본래의 발목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술타기의 증거 부족 또한 제대로 입증하면 1, 2심의 오류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상고 이유서 작성이고, 상고 이유서를 제대로 쓰자면 법령 해석에 탁월한 것은 물론 어떻게든 김호중을 구명하겠다는 사명감과 열의를 지닌 변호인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일단 상고 이유가 인용된다면 항소심 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상고심 변호인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미 선정된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 김호중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함으로써 대법원이 원심 판결의 오류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테니까요.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 2심 형량에 통탄하기보다 상고심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해야 하는 이유죠. 김호중의 귀환이 늦어지면서 아리스들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초조합니다. 연세 드신 아리스의 경우 생전에 김호중을 다시 볼 수 없을까봐 노심초사하시고요. 응원의 방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은 아리스 개인보다 김호중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정 김호중을 위한 일일까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정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다를지언정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만은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따뜻한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완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1000명의 사람에겐 1000개의 천장과 바닥이 있다고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김호중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호중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중은 100세까지 노래할 테고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길어도 지금부터 1년 반 뒤면 돌아옵니다. 실제로는 분명히 그것보다 빠를 테고요. 실형을 받으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건 뜬소문일 뿐입니다. 김호중은 배우가 아니라 가수니까요. 배우는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면 활동할 수 없지만 가수는 청중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학폭 문제 때문에 경연 중 하차하고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가수도 꾸준히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무리로 오랫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하던 가수들도 콘서트와 음반으로 팬들과 만나고요. 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건 김호중과 팬덤을 조종하려는 세력의 겁박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의 의지와 아리스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만 굳건하면 트바로티와 아리스의 아름답고 위대한 여정은 멀지 않아 재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팬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거나 그런 감정을 이용하러 드는 자들의 겁박과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고 스밍처럼 김호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중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순간 김호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